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제135회 토질 및 기초길사 종목의 서술 4교시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문제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얕은 기초의 치마량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2번 보광통벽의 개념과 내외적 안전검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CPTU 시험 방법과 시험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어서 4번 교량에 접속되는 터널 갱구부의 터널 간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안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근접 터널 간의 좁은 필라부에 가압 그라우팅과 PC 강선에 의해 프리스트레스를 가하는 공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선행 터널의 필라부 측벽에 작용하는 응력을 모아쿨롱 파괴 포락선을 이용하여서 아래의 단계별 집안 응력 변화를 도시하고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단계 첫 번째는 원집안 상태, 두 번째는 터널 상부 집안에 보강 그라우팅을 실시한 경우, 세 번째는 선행 터널 굴착, 네 번째는 필라부 가압 그라우팅을 실시한 경우, 다섯 번째는 후행 터널을 굴착한 경우, 마지막 여섯 번째는 PC 강선을 이용해서 프리스트레스 가압을 한 경우 응력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이어서 5번 연약 집안에 설치되는 교대 구조물의 지지력 확보를 위해 말뚝기초 계획 시 측방 유동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교대 말뚝기초의 설계 순서 및 검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마지막 6번 등방 압축 시험의 간극수압 개수 B, 1축 압축 시험의 간극수압 개수 D를 설명하고 3축 압축 시험의 간극수압 개수 A를 유도하시오까지 나왔습니다. (135회) 서술 4교시의 1번 얕은 기초의 치마량 산정 방법입니다. 1번 개요. 얕은 기초의 치마는 즉시 치마 SI, 1차 안밀치마 SC, 2차 안밀치마 SS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도 SI, SC, SS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이어서 개요 두 번째, 집안의 종류에 따른 치마량 구성입니다. 사질토 집안인 경우는 전체 치마량이 즉시 치마량과 비슷하고 점성토 집안의 경우는 즉시 치마량과 안밀 치마량이 발생하는데 유기질토는 거의 2차 안밀 치마량 위주로 발생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깔아놓고 이어서는 치마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식과 그래프를 활용해서 기술해 줍니다. 2번 얕은 기초의 즉시 치마량 산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론식인데 탄성 이론에 의한 방법입니다. 즉시 치마량 SI는 Q 곱하기 B ES분의 1-뮤의 제곱 곱하기 IS로 구성되고 각 인자에 대해서 상세히 써줍니다. 가운데 페이지 2번 슈머트만 방법이고 경험적인 방법입니다. 즉시 치마량 SI는 C1 곱하기 C2 곱하기 델타 P인데 0부터 2B까지의 시그마 ES분의 IZ 곱하기 델타 Z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IZ를 구하는 표 그리고 개요도까지 그려줍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현장 시험에 의해서 즉시 치마량을 구하는 방법이고 평판제화 시험과 표준관입 시험으로 구분해서 관련 공식을 써줍니다. 치마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공식을 제외하고는 답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마량이라는 챕터는 연구자들의 실험과 이론, 이 모든 성과들이 치마 공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치마 공식을 암기하는 것 자체가 공부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측 페이지 대제목 3번 1차 안밀 치마량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정교함을 점토인 경우 그리고 과함을 점토인 경우를 나누어서 해당 공식과 그리고 응력 범위에 따라서 또 관련 공식을 써주셔야 됩니다. 오시인 경우는 이런 개념이 포함된 그래프도 같이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 얕은 기초의 2차 함밀 치마량 산정 방법입니다. 2차 압축지수 C알파를 산정하고 이어서 2차 함밀 치마량을 구하는 공식을 써줍니다. 관련 그래프도 그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입니다. (135회) 서술 4교시의 2번입니다. 보강통벽의 개념과 내외적 안전검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보강통벽은 성토체 사이에 인장력이 큰 보강재를 설치해서 토립자 및 보강재의 마찰에 의해서 변이를 구속, 점착력을 부여하는 중력식 옹벽 공법입니다. 2번 보강통벽의 개념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보강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부 마찰각 증대 원리인데 낮은 응력 수준에서 발현이 되고, 두 번째는 구속응력 증가 원리, 세 번째는 겉보기 점착력 부여 원리인데 겉보기 점착력은 높은 응력 수준에서 발현됩니다. 각 개념별 그래프와 상세 내용, 그래프와 내용을 기술해 주셔야 충분한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보강통벽의 내적 안전 검토입니다. 내적 안전 검토는 크게 세 가지, 보강재의 장기 설계 인장 강도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파단에 대한 안정, 보강재가 이렇게 잘리는 거, 이게 파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보강재 인발 파괴에 대한 안정, 보강재가 이렇게 뽑히는 부분에 대한 안전 검토를 수행합니다. 첫 번째 장기 설계 인장 강도 TA는 극한 인장 강도를 강도 감수 계수 RF에 대한 값으로 나눈 걸 사용하는데, 이렇게 설정됐던 인장 강도를 통해서 파단 파괴에 대한 안전 검토를 수행합니다. 장기 설계 인장 강도를 작용하는 인장력으로 나누면 안전율이 나오고 기준 안전율과 비교해서 검토합니다. 인발 파괴에 대한 부분은 흙과 보강재의 마찰력과 그리고 인발력에 대해서 검토해서 안전검토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외적 안전검토입니다. 보강통벽은 일반 옹벽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합니다. 전도, 활동, 지지력, 그리고 참여활동 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방법과 관련 개요도를 답안에 도식화해 줍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보강통벽에서 중요한 부분, 배수 시스템 부분, 이런 부분의 내용과 계측 부분, 이런 내용 추가해서 결론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5회) 서술 4교시의 3번 CPTU 시험 방법과 시험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CPTU 시험은 콩 관입 시험인 CPT에 간극 수압의 측정 기능을 추가한 시험을 말합니다. CPTU 시험은 장비 준비, 그리고 시험에 대한 준비, 대상 위치 관입 및 데이터 측정 후 분석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CPTU 시험 결과로 흙을 분류하거나 비배수 전단 강도를 산정하거나 안밀 계수 등을 산정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제목 2번은 CPTU 시험 방법입니다. 대표 개요도와 그리고 시험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써줍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시험시 유의사항인데요. 시험 전에 포화 부분, 센서 점검하는 거, 그리고 단면적에 대한 보정 부분과 그리고 시간 지체 현상에 대해서 내용을 써줍니다. 시험 방법이지만 CPTU 시험에서는 시간 지체 현상, 그리고 포화,
이런 부분의 키워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의사항으로 꼭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유의사항을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또는 시험 방법 안에 중제목으로 이렇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대제목 4번은 물어본 두 번째, 활용 방안입니다. 흙을 분류하거나 비배수 전단 강도를 산정하든지, 그리고 안밀 개수를 산정하고 타질토의 내부 마찰각을 산정, 얕은 기초, 직접 기초의 지지력을 산정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35회) 서술 4교시의 4번입니다. 근접 터널 간 좁은 필라부에 가압 그라우팅과 PC 강선에 의한 프리스트레스 공법 적용 시 선행 터널의 필라부 측벽에 작용하는 응력을 모아쿨롱 파괴 포락선을 이용해서 아래의 단계별 집안 응력 변화를 도시하고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1번 개요. 근접 터널의 필라부는 근접한 2개 이상의 터널 사이에 남아있는 기둥이나 벽 모양의 집안을 말합니다. 이런 필라부는 시공 단계에 따라 응력 상태가 변화하며 시공 중, 후 터널 및 주변 집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응력 상태를 확인, 보강해야 됩니다. 대제목 2번은 필라부 보강 방법 제시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응력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개요도와 보강 방법을 제시합니다. 대제목 3번 근접 터널 굴착 시 필라부 측벽의 작용 응력입니다. 자, 선행 터널, 그리고 후행 터널, 그리고 원래 집안이 있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력 상태는 원 집안 상태입니다. 그냥 선행 터널의 옆에 있는 원 집안 상태의 응력 상태를 도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터널 상부 집안 보강 그라우팅입니다. 터널의 상부 집안에 이렇게 보강 그라우팅을 수행한 경우 전직 방향 응력과 수평 방향 응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되고, 이어서 세 번째, 선행 터널을 굴착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굴착한 경우 이 초록색 지점에서, 자, 보라색 지점의 응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표현해 주시면 되고, 이어서 네 번째 단계, 필라부 가압 그라우팅입니다. 필라부를 그라우팅하는 경우입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는 후행 터널을 굴착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PC 강선 프리스트레스 가압. 자, 이 필라부에 PC 강선을 이용해서 프리스트레싱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도식화한 여기 6단계에 대한 응력 상태의 변화와 응력 상태를 도시한 모아쿨롱의 파괴 포락선을 그리는 문제였는데 다소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원서나 나중에 모범 답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5회) 서술 4교시의 5번입니다. 연학집안 내 교대 구조물의 말뚝기초 계획 시 측방 유동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교대 말뚝기초의 설계 순서 및 검토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측방 유동은 연학집안상 성토 재하중을 받는 구조물에서 배면 성토 중량이 하중으로 작용하여서 집안의 전단 파괴에 따른 수평활동을 말합니다. 대제목 2번 측방 유동이 예상되는 교대 말뚝 기초의 설계 순서입니다. 집안조사와 단면 가정에 의한 측방 유동을 검토하는데, 측방 유동 검토가 OK인 경우 말뚝두부의 수평 변이 검토, 그리고 본체 응력 검토 이후 안정성을 판단하고 설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측방 유동 검토가 NG가 나는 경우는 대책공법 또는 설계 변경 후에 다시 수행하게 됩니다. 가운데 페이지 3번 측방 유동이 예상되는 교대 말뚝 기초의 검토 방법입니다.
원호활동의 안전율. 두 번째, 원호활동 안전율 및 안밀 침하량 기준. 세 번째, 측방유동 지수에 의한 방법. 네 번째, 측방유동 판정수에 의한 방법으로 각각의 개요도와 공식, 그리고 공식과 개요도, 그 판단하는 상세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측방유동 검토 방법. 이런 부분의 챕터의 내용은 공식 안에 모든 이론과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을 암기하시고 그 인자까지도 설명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되고 공식에 의해서 판정하는 방법까지도 꼭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제목 4번 측방유동 안전율 불만족 시 기초를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배면의 성토하중을 경감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지방계량 또는 구조물의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학습했던 내용 위주로 몇 가지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 결론을 쓰는데 이제 말뚝기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뚝기초의 군말뚝 효과, 그리고 타임 이펙트 부분, 그리고 부마찰력을 고려하는 부분, 그리고 필요하다면 계측 부분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결론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5회) 서술 4교시의 6번입니다. 등방압축 시험의 간극수압 계수 B, 일축압축 시험의 간극수압 계수 D, 그리고 3축 압축 시험의 간극수압 계수 A를 설명하고 유도하라는 문제입니다. 1번 개요. 간극수압 계수는 전응력 변화량에 대한 간극수압의 변화량의 비로 정의됩니다. 간극수압 계수는 전응력 하중 작용 형태에 따라서 B계수, D계수, 그리고 두 가지를 합한 A계수로 구분하고 실내시험을 통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대제목 2번 등방압축 시험의 간극수압 계수 B입니다. 간극수압 계수 B는 비배수 상태에서 등방 안밀 하중 변화량에 대한 간극수압의 변화량입니다. 즉 B는 델타 시그마 3분의 델타 U로 정의됩니다. 비계수에서는 비계수와 포화도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일축압축 시험의 간극수압 계수 D입니다. 간극수압 계수 D는 비구속 상태에서의 일축압축 하중 변화량에 대한 간극수압의 변화량입니다. 즉 D는 델타 시그마 D 분의 델타 U로 정의가 됩니다. 간극수압 계수 D에 대한 특징 부분을 써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 3축 압축 시험의 간극수압 계수 A를 유도합니다. 3축 압축 시험은 등방 안밀 하중과 1축 압축 하중의 변화량에 대한 간극수압의 변화량으로 정의됩니다. 즉 등방 안밀 하중 상태 그리고 1축 압축 하중 상태를 더한 과정이 A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측의 중제목 2번 간극수압 계수 A를 유도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이용해서 A계수를 유도하게 됩니다. A계수는 여러 가정 하에 델타 시그마 1분의 델타 U로 유도하게 됩니다. 마지막 A값에 대한 안밀 상태 판단 부분을 엑스트라로 가져가고 마지막 대제목 5번 결론을 쓴 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35회 4교시와 그리고 135회 전반에 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